캐나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 달에 있을 캐나다 총선 투표 관련 인력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채용은 캐나다 전역에서 시행되며 투표용지 처리, 투표 안내 등 투표 당일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캐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기간 동안 유권자들이 질서 정연하고 효율적이게 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투표 사무원, 투표소 안내 등을 뽑는다며 모든 투표소에는 철저한 방역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원 자격은 총선 투표 당일인 9월 20일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고 반드시 캐나다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또 최소 13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어야 하고 공정성, 문해력 등이 필요로 합니다. 보직에 따라 장시간 동안 서야 하거나 투표용지를 개표하거나 서류 작업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집하는 인력은 선거관리위원보를 비롯해 총 5가지며 투표안내원, 투표등록요원, 중앙투표감독관 등도 구인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17.72달러에서 23.44달러로 보직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은 캐나다 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모로코발 여행객들이 계속해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이면서 캐나다는 모로코 비행 금지령을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교통국은 모로코에서 캐나다로 오는 모든 직항 상업 및 민간 여객편을 동부 표준 시간인 2021년 8월 29일 오전 12시 1분부터 모두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금지령은 2021년 9월 29일 자정까지 적용됩니다. 캐나다 교통국에 의하면 지난 한 달 동안 모로코에서 캐나다로 도착한 승객들의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급증함에 따라 캐나다 공중보건국의 권고에 근거해 이 규제가 실시된다고 전했습니다. 직항 금지와 함께 모로코에서 출발하여 타국을 경유하는 등 간접 경로를 통해 캐나다로 입국하는 여행자는 캐나다에 도착하기 전에 제3국에서 출발 전 유효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제3국 테스트 규정은 동부 표준 시간인 2021년 8월 19일 오전 12시 1분부터 시행됩니다. 캐나다는 모로코발 비행 금지가 종료되기 전인 2021년 9월 7일부터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국제 여행객들의 입국을 허가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영국을 여행하는 캐나다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2차 예방 접종과 관계없이 격리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영국 교통부는 캐나다와 다른 국가들의 영국의 공중보건에 낮은 위험을 제기하는 방문객으로 녹색 목록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캐나다에서 온 여행자들은 영국으로 출발하기 전 3일 이내에 그리고 도착 후 2일 이내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캐나다를 포함한 덴마크, 핀란드,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스위스 및 아조레스 제도가 포함되었습니다. 반대로 태국과 몬테네그로는 적색 목록에 추가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계 캐나다인은 캐나다 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인구의 32.5%가 영국 제도 출신이며 영국 출신 630만 명, 스코틀랜드 출신 480만 명, 아일랜드 출신이 46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 보건부가 BC주 주민들과 사업체들에게 BC주 백신카드 제도를 준비해달라 촉구하며 BC주 백신카드 제도를 따르지 않을 시 엄격하게 처벌해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9월 초 중으로 더 자세한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BC주는 9월 13일부터 BC주 백신카드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9월 13일부터는 BC주 백신카드가 있는 사람들만 공공시설 및 이벤트를 이용할 수 있으며 10월 24일 전까지는 1차 접종자도 BC주 백신카드를 쓸 수 있지만 10월 24일부터는 2차 접종을 마치고 일주일이 지난 상태인 백신 접종 완료자들만 BC주 백신카드를 쓸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업체들은 BC주 백신카드 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새 규제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BC주 보건부는 성명서를 통해 BC주 정부는 모든 관련 사업체들이 공중보건 명령을 따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새 제도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몇 주 동안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개인 또는 사업체가 BC주 백신카드 제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영업정지 등 강력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BC주 백신카드 제도는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차별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가 이렇게 백신 접종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퀘벡주 역시 백신 여권이라는 이름으로 백신카드 제도를 9월 1일에 도입해 각종 공공시설을 백신 접종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밴쿠버 연안보건당국이 학생들이 편히 강의실에서 대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앞으로 며칠간 UBC에서 코로나19 팝업 백신 접종소를 운영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백신 접종소는 주말을 제외하고 9월 3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며 위치는 UBC 생명과학센터입니다. 12세 이상은 누구나 와서 1차 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2차 접종은 1차 접종 후 28일이 지난 사람만 접종이 가능합니다. 예약 없이 방문하여 접종을 받을 수 있으니 부담 없이 방문하기 바랍니다. UBC는 BC주 백신 카드를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학생들은 스포츠 대표팀 및 교내 스포츠와 클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UBC는 백신은 UBC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캠퍼스 생활을 위한 것이라며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은 팝업 접종소로 오셔서 빨리 맞으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BC주 백신 카드 제도는 9월 13일부터 도입되며 이때는 1차 접종자도 백신 카드를 쓸 수 있으나 10월 24일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만 백신 카드를 쓸 수 있습니다. 또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경우 9월 7일까지 최소 1차 접종을 완료한 상태여야 합니다. 현재 BC주는 계속해서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상승세를 보여 마스크 의무 착용 제도를 다시 도입하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밴쿠버 반고흐 디지털 전시전인 이매진 반고흐가 다시 한 번 더 전시 기간을 연장한다는 소식입니다. 밴쿠버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되는 반고흐 디지털 전시전은 지난 3월 중순부터 시작해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전시 시작 이후 3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왔다 갔습니다. 이에 26일 주최 측은 감사하게도 아직까지도 수요가 끊이질 않아 한 번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반고흐 전시전은 오는 10월 15일까지 계속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반고흐 디지털 전시전은 200점이 넘는 반고흐 작품을 대형 구조물과 벽에 투사하여 색다른 경험을 방문객들에게 안겨줍니다. 또 엄선한 클래식 음악들을 배경 음악으로 틀어주어 한편의 미술 음악회 같은 분위기로 꾸몄다는 게 특징입니다. 전시전은 3만 제곱피트나 되는 공간에서 이뤄집니다. 티켓 가격은 16세 이상 성인 39.99달러, 4세에서 15세까지 아동은 34.99달러로 나뉘며 온라인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규제 완화가 계속되면서 많은 알버타의 프로 스포츠팀과 공연장이 이번 시즌 다시 팬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3일 캘거리의 가장 큰 경기장 중 하나인 스코샤뱅크 세들돔과 맥마혼 스테디움은 경기장에서 진행되는 스포츠 경기와 공연 등의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경기장에서는 캘거리에 연고를 두고 있는 대다수의 스포츠팀이 경기를 치르는데요. 캘거리 플레임즈, 캘거리 스탬피더, 캘거리 히트맨, 캘거리 러프넥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해당 규제는 9월 15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에드먼튼의 에드먼트 로저스 플레이스 또한 경기장에서 진행되는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9월 28일 에드먼튼 오일러스는 시애틀 크라켄과 프리시즌 홈 경기를 치를 예정인데요. 이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 결과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오일러스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모든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은 9월 14일까지 전원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